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알면할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선을 넘는 무당들입니다. 나서기까지 하는 거는 참 서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아요. 눈치 보느라고 힘들었구만. 맞아. 자존심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지역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편견에 맞서기 위해 무당들이 모였다. 서울이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는 저는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다. 지역을 대표하는 무당들 총출동. 서로의 자존심을 건 살벌한 토크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서울은 비쌀 것이다. 한양굿이 비쌉니다. 충청도 굿은 최소 이제 한 있으면 굿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게 타당한 금액인지 사실 난 그것도 궁금해요. 충청도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진짜 경상도에서도 그 금액 밑으로는 거의 구시나시성?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앉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당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와야 돼요. 강원도 무당인데 한양 무당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선을 넘는 무당들의 혈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어떤 주제보다도 미스터리한 게 바로 무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 미스터리한 무당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대표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 김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에서 활동하는 꽃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한양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방울신년 선생님하고 나랑은 좀 소외당한 기분? 예. 들었었는데 두 선생님이 오시니까 예. 이제는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갑니다. 한양 무당들이 거세요. 단합이 잘 되는지 지네끼리 잘 뭉쳐요. 저희가 똑같은 무당이긴 하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지역이 아닌 곳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무당이라도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저희도 몰랐던 무당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아무리 지역은 달라도 이거 하나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무당을 향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무당 뒤에 따라서 붙는 게 금전이라고 생각해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무당님네가 무당님을 낼 때 그렇게 제자를 낼 때 얘기를 한대요. 제자가 되고 나면 돈방석이 아니니 얼른 제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제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 거기서 일을 맡긴 제갓집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연속이 되는 게 아닐까.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100번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모든 무당이 돈만 바라보진 않아요, 사실. 네, 특정 몇 명의 무당들이 맞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올바르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상할 때가 좀 많죠. 그리고 그런 편견과 오해는 지역별로 또 있습니다. 서울은 비쌀 것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서울 무당들은 당연히 돈을 비싸게 부를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제는 서울이나 서울 외 지역이나 점사비, 치성, 국값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늘 선생님하고 좀 틀립니다. 바로 얘기해야죠. 예, 맞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점상비는 서울 쪽이 더 비싼 게 맞다고 봐야죠. 아무리 강원도 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또 거의 지방이니까 이웃 사촌이 한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안면이 맞죠. 그래서 서울은 아주 냉정하더라고. 어머. 어머. 근데 하기서 말을 못하지. 오늘 내가 참 말을 못합니다. 어머. 전라도도 2만 원 받지 않아요? 약간 문화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부산은 활동하는 제자님들이 많기는 한데 점사비를 10만 원 넘게 거의 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만 원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10만 원입니다 이러면 10명 중에 5명은 왜 그렇게 비싸요? 하고 상담 이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부산도 1만 원부터 뭐 3만 원, 2만 원, 5만 원까지 있잖아요. 서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충청도도 아마 80%는 5만 원이에요. 천안이 원래 물가가 좀 비싸요. 비싸고 유흥 쪽도 굉장히 전국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값이 5만 원 정도 받고 하는데 시내 쪽으로는 10만 원이고 많이 받아봤자 7만 원인데 전라도 내려가면 한 3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사비나 국값이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전라도에서는 3만 원, 2만 원, 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남도 쪽에는 세습무가 원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신을 섬기다기보다는 조상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사 이런 거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집이 답답해서 산소가 절을 한번 하지 조상님께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 하지 일부러 무당을 찾아가서 점사비를 보고 내고 보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남도 쪽은 그래요. 그게 지역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어떤 손님이 전화가 왔는데 점상비가 얼마냐 묻길래 가족당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했더니 아따야 빌딩 사겠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디십니까? 거기가 대구래. 그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마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막 쎄 뺐다 내려와라 내가 그렇게 소개해 준다는 거라. 근데 점사비는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은 10만 원 받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과 연관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보게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추가로 그 돈을 더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더 받으리죠, 추가로. 맞아요. 요즘 들어 예약 전화를 받을 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30만 원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유추하건대 우리 미스터리 서클을 보고 점사버스를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걸 보고 유행처럼 이제 당연히 그렇게 받겠거니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요즘 이 무당들 사이에 유행어가 있어요. 나도 유튜브를 찍어야지 하는 유행어. 네. 왜냐면 그 방송에 나와야만이 손님도 볼 수 있고 굿도 뛰어서 부자가 된다는 설이 공경연화에 나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맞아요. 많이 그래서 들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제자를 2명 냈다가 3명 냈다가 뭐 5명까지도 내기도 하고 굿을 거의 굿당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를 안 나와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고수분들이. 근데 같은 무당으로서 그런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든 좋은 방송에서 좋은 것만 나오면 좋고 정말 진실적인 것만 나오면 좋은데 그거를 이용하는 무당들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일반인 분들도 이제 그 유튜브 하는 무당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무당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실제 국판을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얼굴이 알려진 무당들은 일이 참 많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무당은 또 허구한 날 집에서 또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많아서 참 씁쓸한 이면이기도 해요. 방송에 나온 무당이라면 당연히 비쌀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점을 봤는데 20만 원에 보고 30만 원에 보고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에서 서울보다 비싸게 받는 굿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도 500이 넘는 구슬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전라도에도 500 정도면 진짜 엄청난 굿이죠. 충청도에서 이제 청배 의뢰를 받고 일을 하러 갔는데 진짜 굿값이 적긴 적더라고요. 네. 그 이 당주 보살님이 350을 받았대요. 굿값으로. 근데 이제 솔직히 350을 받아 우리가 한양굿을 진행을 하면 답이 없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 이제 제갓집이
얼마나 그 힘드시면 진짜 그 350을 그것도 힘들게 가져오셔서 일을 할까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이제 해드리고 오긴 했는데 대신 충청도에서는 이제 그날 봤더니 들어오는 선생님들의 수가 적더라고요. 법사님 한 분, 그다음에 제자님 한 분. 인건비가 이렇게 빠지는 이제 거죠. 두 분이 일을 진행을 하시던데. 충청도 구순 경문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요. 일단 많은 인원이 필요치가 않고 또 경문하는 법사님하고 거래하는 이제 무당 또 이제 보조 역할 하시는 또 한 분 하고 그래서 최소 이제 한 3명만 있으면 구슬할 수가 있어요. 제갓집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이제 2명으로도 가능하고요. 자경 위주.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굿이 뭐 이제 질이 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짧다거나 뭐 대충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건 자경적으로 경문으로 많이 이제 진실되게 제갓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죠. 잠시만요. 예. 그런데 한양구슬하는 무당으로서 한양굿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네, 한양굿이 비싼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양굿은 4대 문안굿이에요. 그래서 천재와 나라제를 임금님과 문무백관들 앞에서 지냈던 원래 이 전통굿입니다. 한양무당이 궁안 밖으로 쫓겨나면서 유교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서 쫓겨나서 이게 이제 경기도와 평민들 굿에 속하면서 이제 비싸다 뭐하다 이게 절충된 게 이만큼이에요. 물론 한양굿도 인원을 줄이고 규모를 줄여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혼자 그 장구 걸고 옆에 꽹가리 차고 불 두드리고 그렇게 이제 거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자 치니까 정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한양굿은 이제 격조가 있고 격식이 있고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각기 맞는 역할들이 또 다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저희가 자부하는 게 있죠. 퀄리티. 그럼요. 퀄리티 하나는 정말 각 지방에 자기의 특성에 굿 자체가 한양만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나름 퀄리티가 우리 맞습니다. 물론 있죠. 한양이라고 왜냐면 물론 있죠. 옛날에 궁안에 계시는 굿을 한 거는 맞아. 뭐 선비굿이 맞고 맞는데 강원도 태백산에 천재도 지냈어요. 뭐 궁안에서 하늘 쳐다보고 지낸 거나 태백산 꼭대기에서 하늘 쳐다보고 지낸 거나 지역굿이죠. 그럼요. 아니죠. 그리 식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전라도 지리산에서 천재 올리는 거. 그죠? 그럼요. 아니 근데 지역굿하고 한양굿이 차이가 사대문 안에서 했던 굿이고 그럼요. 그 이외에는 지역에서 했던 굿이니까 지역굿이라는 걸 막 이렇게 낮춰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같은 하늘에도 임금과 문무백관과 함께 받느냐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받느냐 아, 근데 그거는 좋은 건데. 궁안에서 생활은 한양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귀양살이 떠날 때는 어디로 갔어요? 지방으로 가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거가 그거라고. 강원도에서도 한양굿보다가 더 비싼 있네. 굿이 있어요. 있네. 네, 한양보다가 한양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의 굿을 한다면 강원도 이 굿을 하려 그러면은 거의 4, 5천 들어가는 거. 이제 세종, 또 심청이 굿. 근데 그거는 경상도나 전라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는 거는 경상도 굿이나 전라도에서 하루에 그렇게 국가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3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그거는 바뀌는 건 상차림이 바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오버가 되지 않나. 상차림 좀 높이 쌓고 초대하시는 선생님들 조금 몇 분 더 초대하시고 밖에 뭐 돼지 5마리 통송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뭐 그렇게 해서 국값이 올라가긴 한데 정말로 그게 타당한 금액인지 사실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맞아요. 우리 경상도도 제수굿이나 신굿은 금액이 뭐 서울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당들의 이제 굿값을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 그렇죠. 그거죠. 부르기 예. 나름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양꽃처럼 악사 선생님이 많이 투입이 되고 뭐 그러면 당연히 돈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 그 땅에 어떤 그런 비용들도 가보니까 다 비싸더라고요. 사실 이제 충청도에도 서울보다 더 큰 금전을 받는 분들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당진에 어떤 무당이 신굿을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받았다고 하시는데 또 저 아는 선생님은 또 1억 억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어떻다 1억 받는 거 다 한양 무당들 아닌가? 아니에요. 그 충청도도 제가 한번 예전에 읽어보니까 1박 2일 하면서 천존굿인가? 네, 천신제. 천신제에서 예. 제수굿을 예. 천존굿인가 해서 1박 2일을 예, 천제. 예. 그런 것도 비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아니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전라도 살던 분이 서울에 와서 구슬해도 서울굿이라 그러고 경상도 분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 해도 서울굿이라고 하니 이걸 따지려면 고향이 어디요? 무슨 굿 합니까?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대충만 해도 다 서울굿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굿이 꼭 한양국만 비쌀 거라고 오해받는 게 아니라 대관을 시킨 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전화 오셔서 선생님이 오시려면 몇백은 드려야 되죠. 얼마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식긴굿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금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선생님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콩밥국하고 쌀밥국 같은 굿이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 금액이 얼마든 저희가 필요하면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니. 그래서 식긴굿은 어감만으로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굿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날바지 굿이라고 있어요. 날을 받아서 그 분들을 시켜서 좋은 곳에 보내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진호기 굿이 있듯이 돈벌이가 아니라 명예지. 네, 명예를 가지고 가고. 여기서 잠깐! 신비한 능력으로 인간과 신을 소통시키는 영적 중개자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무당과 비슷한 능력을 갖춘 존재가 있다? 세계 속 다양한 무당들을 찾아서 지금 떠나봅니다. 신의 뜻을 전하는 일본 오키나와의 무당 노로와 유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음양사보다 더 우리나라의 무당과 흡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노루와 유다인데요. 노루는 우리나라의 세습무와 싱크로율 99%, 집안 대대로 내려오며 마을의 주류 무당이 되어 무속적인 의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반면 유다는 우리나라의 강신무와 판박이인데요. 무병의 형태를 거친 후 신을 받고 나면 전복 위주의 무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의 지혜를 전하는 몽골의 무당 버. 한국에 박수가 있다면 몽골에는 버가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버가 조언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늘의 신을 만나 고민을 의뢰한 사람이 이야기를 전하고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의 무속 행위는 한국의 작두타기보다 업그레이드, 배를 칼로 가른 뒤 내장을 내놓거나 긴 칼 타기, 불 토해내기 등 영검함을 보이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사회주의 시기에 많은 버들이 희생되면서 그 전승은 끊어졌습니다. 신과의 백년 가약, 미얀마의 무당 나카도. 미얀마에서는 무당은 신을 뜻하는 단어인 낫과 부인을 뜻하는 카도를 합쳐서 나카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믿는 신, 낫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영혼으로 그 수만 5조 5억 명, 우리나라의 국가 비슷하게 신을 청배하고 복을 비는 납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낫 신앙을 억제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했는데요. 대신 이들이 믿는 수많은 낫들 중 37명의 낫만 신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속 다양하게 신을 모시는 자들, 하지만 이름과 겉모습은 다를 뿐 결국 신을 모시고 복을 빈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닐까요? 선생님들 혹시 굿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굿을 하고 싶은데 네. 목돈이 한복세 이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신도들끼리 맞아요. 신도 뭉쳐서 굿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돈을 타면 이제 그걸로 굿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뭐 잘 내고 뭐 이렇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 중에 꼭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갯돈을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중간에 누군가 가로챈다든지 이런 불상사들이 이제 생기니까 끝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국계라는 거는 계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주가 거의 무당이에요.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구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국계를 떴대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해피에 그 구슬 탈쯤에 자기 딸한테 좀 큰 문제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 계비를 태워주시면 굿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저를 먼저 주시면 제 딸이 급하니 좀 쓰겠습니다. 했더니 이거는 면목하에 국계이기 때문에 깰 수는 없다. 그거는 누구 하나가 예의가 없으니 이걸로 무조건 구순을 해야 된다고 구슬을 딸이 그렇게 했대요. 그게 국계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분이 구슬을 가면서 그 생각을 했대. 구슬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구슬한들 무슨 덕이 있어? 네, 저도 그런데 신도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하는 걸 봤어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또? 아니 내가 이제 요 한양에서 봤어요. 우리 지금 일하는 굿당 도당에서 개를 해가지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제자들이 구슬한대. 근데 그 제자들이 구슬 안 하면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10달에 한 번씩 타게끔 돌아가면. 그러니까 어느 달이 딱 되니까 한 3개월을 때리더라고. 근데 뭐 저도 주변에 이제 국계를 하시는 이제 제자님들 봤는데 어떤 악한 나쁜 사심만 없으면 잘만 이렇게 이제 융통해서 애동 제자 1년에 진정 맞이라든가 3년에 뭐 맞이라든가 하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신굿이나 이제 제가 집 굿할 때 왜 그 무당이 이제 어떤 그 신도님들 일수놀이 해가지고 돈놀이 해서 돈 이렇게 해서 일수 찍듯이 도장 찍어서 막 왜 하잖아요. 그런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뜻이 어떻든 간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굿돈을 개로다가 하는 거는 또 특히 무당이 신도들 굿시키려고 그러니까 개주가 돼서 나서기까지 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충격이에요. 정말이에요. 특히 서울로 신당을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신당을 하나 더 차린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자신은 없네 사실은. 옛말에 사람은 놈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아니 시야가 넓어지고 깨달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오는데 무당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와야 돼요. 와보세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1호점이 있으면 2호점에 분점을 낸다고 브랜차이즈처럼 낸다고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당이 분점인가? 그 내가 좀 고지식한 게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분점 1호점, 2호점 분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외지에 있으면 전화점사를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못 오시겠다. 저는 출장 가요. 가서 보고 와요. 그래서 그게 하면 되지 않나. 꼭 그 두 지역을 왔다 갔다 바쁘실 텐데 해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도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분점이 내는 거가 더 오히려 또 예의가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해도련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반은 서울에 계시고 반은 거의 이제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굿당에서 손님을 봐야 돼요. 사실 전화 상담을 하는데 손님들은 전화 상담 싫다 하시고 그럼 저희 법당에서 보시든 뭐 굿당에서 보시든 계속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을 부산에 와 계시다 보면 제가 앉아서 기도 드려야 되는 신령님 자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전환이 뜨게 되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점을 내셔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신령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김다나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또 방울신여 선생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흐름에 따라서 무당도 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호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돈 욕심 때문에 좀 더 크게 좀 벌려보자. 이래서 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만드는 분 계시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하나씩 놓고 이거는 솔직히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닌가 적당히 생각 들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어떻게든 뭐 3호점, 4호점 내시는 분들도 물론 그 도당에 사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분들도 빨리 좀 이렇게 유명해지셔서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무당으로서. 요새 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신빨, 연빨, 광고빨. 요즘 광고빨도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네요. 무당들의 선을 넘는 공격이 시작됐다. 한양 무당들과 지방 무당들의 자존심 대결. 안학훈 씨 배우기가 쉽다는 호가 나 있어요. 학원도 많고 한양꽃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무당들도 뭐 여기서도 배울 것 같은데. 한약꽃이요? 요 정도만 배우지 않을까. 원래는 한약꽃이 제일 힘든데 선생님 모르셨죠 지금? 네. 속 터지고 이제 짜증나니까 아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치마를 불러? 꼭 그렇게는 안 했어요. 노래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르세요. 그게 더 셉니다. 더욱 치열해진 토크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